朝鮮半島南部、マグニチュード 4.5. 긴급 지진 속도를 수신하였습니다. 추정 진도는 1입니다. 마그니튜드 4.7. 진도 2. 最大震度2。即時震度2。マグニチュード 5.8、最大震度3、震度1、神奈川。私が10年ほど前から研究したのがこのバナナの皮の滑りでして 과연 바나나 껍질은 얼마나 미끄러울까 하는 엉뚱한 질문에서 시작한 이 재밌는 연구에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세계 괴짜 과학자들에게 수여하는 이그노벨상. The Ig Nobel Prize for Physics is awarded to. Please welcome Kiyoshi Mabuchi. 마부치 기요시 교수는 2014년 이그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Hey everybody! What is this? まして最大震度3と推定される地震が発生した模様です。推定されるマグニチュードは 5.8、震源の深さは 10km となっています。念のため海岸からは離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長崎市の方からは揺れなしと報告いただいています。広島、福山の方からは無感です。チャットなどで報告いただいています。福岡市東区の方からは横揺れ5秒程度、揺れの報告いただいています。その瞬間の滑りの良さを測ります。報センターから地震の情報をお伝えしています。先ほど14時29分頃、朝鮮半島南部を震源としまして最大震度3と推定される地震が発生した模様です。また最新の情報が入り次第予報センターからお伝えします。好奇心とか面白いっていうその我々の心の中にあるそういう感性というのはサイエンスの一番根源的な動機なんですね。でそれはどっから来てるかっていうと実は我々はですねわからないことがあると不安なんですね。でそれがなぜ不安かというとたったそれだけの不安がですねそれだけ大きいんですね。ではい、実際明日の朝日が昇るかどうかはですね、最後の30分というふうになりました。想像す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ね。震度3と推定される地震を予報センターから伝えてもらいましたけれども、今のところ
の観測データでいきますと、일본 震度2という 전역의 ところ 8만여 で 개 しょうかね。 신사 중 はい、 이곳은 新しい情報が入ったところで、お伝えさせていただきま 절연의 す。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ではですね、残り30分となりましたけれ 이 ども、 구멍만 통과하면 악연을 끊게 되는데 はい、ここは悪縁を切って良縁を結ぶところだと聞いたので来ました。私ぐだぐだお話しさせていただくシリーズ良縁を切りたくてやら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けど、3つ目ちょっとやら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皆さんからいただいているウェザーリポート、こういったものを中心に、トピックスっていうのは作られているんですけども、その中でですねちょっと気になったものがございました。それはですねこれです。 지진의 위험. 대한민국도 これ昨 안전지대가 日の 아닙니다. 朝なんですけどもね、富士山に雄大な笠雲がというふうに、いただきました。すごいですねこれね。富士山があって山のてっぺんに、こう笠雲がかかってるんですけども、よくよく見ますとこれ1段2段3段3つに分かれてますよね。3段重ねというふうなところが書かれています。そして、これいただいたのが9時半なんですけどね、太陽がこっちからこう映ってますので、こちらは東側、こっち暗いので西側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ういう位置関係ですから、北から見ている富士山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けども、この笠雲の上に上空に高いところに雲があります。ここに飛行機雲がありますのでね、巻層雲とかね、そういう巻雲の類かなというふうに思われるんですが、笠雲のこの出来方、周辺からも来てるんですね。出来方やなんかこう見ていきますと、こんな風になってるわけですね。上空、湿った空気があるわけですけども、風がこう富士山にぶつかって上昇して雲ができる、そして下降して雲が消えるということで、風との関連があるんですけどもね。じゃあこれをですね、もっと高いところから見たらどうなるんだろうかというのが今日のこのちょっとうだうだ話第3弾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こういったところをまず一応読んでいただく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もね、このところのうだうだは天気下り坂のサインということだけちょっと覚えておいていただければいいんですけどもね。はい、ではですね、地震の情報最新のものが入りましたので、まずそちらの方をご紹介いたします。29分頃の地震、最大震度3とお伝えしましたが、実際に観測された最大震度は2となっています。またこの地震による津波の心配はありません。震源地は朝鮮半島南部、震源の深さは 10km、 地震の規模を示すマグニチュードは 5.5 となっています。震度2を観測した地点は長崎県の対馬市となっています。先ほど14時29分頃に発生しました地震についてお伝えしております。先ほど緊急地震速報では最大震度3とお伝えしましたが、実際に観測された最大震度は2となっています。またこの地震による津波の心配はありません。震源地は朝鮮半島南部、震源の深さは 10km、 地震の規模を示すマグニチュードは 5.5 となっています。 최대 진도 1또는 2의 지진이 발표되었습니다. 또 여진에 대비해 비상약, 비상식량, 손전등과 물, はい、山下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몇가지 등이 들어있는 14時29分に観測した地震、震度2ということですね。はい、震度2になっているのは対馬ですね。はい、長崎県になりますけどね、対馬市ということで、震度2を観測していますが、それ以外のところは震度1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そしてこの地震による津波の心配はありませんということが発表されております。以上、先ほどね、発生しました14時29分に発生しました地震の情報をお伝えいたしました。
ということで、地震情報をお伝えしましたけれども、我に返りまして何の話をしているのかというと、富士山にかかっている笠雲の話ですね。これをこう高いところから衛星から見たらどうなるんだというのがちょっとこのねぐだぐだ話なわけですけども、じゃあ画面をちょっとこっち切り替えてもらえますかね。この画像をですから上から見ますとね、この辺に雲がかかってるんだろうなということも分かるわけなんですけども、まずひまわりの衛星画像にします。そして日付、ここにカレンダーがあるんですね。日付昨日の14日ですのでそこにします。そして時間をですねいただいたのが午前中ですのでね、午前中の時間帯9時ぐらいにしておきましょうかね。はい。で少し拡大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富士山この辺ですね。これねここにポチッと出てますけど、ここをご覧いただき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この時間変化、この辺りでですねもう出てますね。風がこちら左から右に上空流れてるんですけども、それに伴って富士山に雲が発生している。周辺の雲は動いていくんですけども、笠雲の部分だけここですね、この辺りのが特徴です。そして面白いのは波打ってるわけなんですけども、一つ目のところあって消えるんですけども、二つ目のところが出てきます。2つ目もそれがコピーしたような形に見えませんか。同じものが風下の方にコピーされている。そのコピーが3つ目今出てきましたですね。ここです。3つ目のコピーも出てきているというふうにこう見えるんですね。でこれは天気下り坂のサインって書いてありましたけども、西からはどんどん雲が広がってきておりますので、まあ下り坂だろうなということが分かるわけです。で、ここの富士山にかかっている笠雲、まあこちらの方だったら中心雲とかいろいろな言い方があるんですけども、地形の影響で出ている雲は動か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るかと思います。ちょっと戻しますね。はい、もう一回動かしてみますと、今富士山のところにかかっている笠雲の後ろ側にコピーしたような形で、同じものが出てきます。もう一つ3つ目が出てきています。で周辺の雲はどんどん西から東、画面左から右に動くんですけども、地形富士山によってできている雲というのは動かないというのが特徴なんですね。はい、こういうことが分かるかな。はい、なんですが、はい、ちょっとですねこれ分かりにくいんで、じゃあ、これ私のパソコンのやつで出せますかね。ここのところをですねちょっと動画にしてみたんですね。エアプレイでちょっとや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오늘 오후 2시 20분을 좀 넘어서면서 약한 규모의 두 차례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2시 29분에는 규모 5.4, 잠시 전 자막에는 5.5로 나갔습니다만 조금 전 기상청에서 재확인한 것에 의하면 규모 5.4의 지진이 큰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私のパソコンのディスクトップ上をご覧いただくことなんで不手際がございますが、 큰 진동이 있었고 건물에서는 액자가 떨어지는 정도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피해라든지 피해 상황은 약 10초간 이상 흔들렸다는. ではですね、今の部分をちょっと拡大してまとめたものを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こんな感じですね。上が時間ですね。で富士山の位置に注目しておいていただいて、白く重なってきました。今笠雲がね後ろ側風下側の方にも出てきているというのが分かるかと思います。でコピーされたようなブーメランの形がどんどん広がっていますですね。これ今3つ目が見え始めてきました。という上空から見た富士山の影響によって出てくる雲、こんな
の見方もね、できるのかなということですね。はい。 지금 현재 최대 진도가 느껴지는 곳이 ぜひですね、こういう地形でできる雲というものの動き、 그리고 대구와 부산, 울산과 충북이 4단계 등급이고요. 그리고 전북에서도 3단계 약한 진동이 느껴졌고요. 규모 3 정도의 진동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그 계기 진도가 있는데요. 네. 지금 경북에서는 어떤 정도냐 하면은 경북에서는 모든 사람이 느끼고 일부 무거운 기구가 움직이며 벽에 석회가 떨어지기도 하는 게 요게 지금 계기 진도가 그 5단계고요. 그리고 강원과 경남, 대구, 부산, 울산, 충북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지만 그 그릇 창문 등이 깨지는 정도,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가는 정도. 그리고 전북은 그보다는 좀 약하고요. 요게 지금 마지막 지진이 있고요. 요 앞에 두 차례 사전 지진이 있었습니다. 사전 지진은 그 14시 2시 22분 32초에 그 규모 2.2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22분 44초, 20초 지나서 2.6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진이 잠깐 화면을 좀 볼까요? 아마 현장에서 지금 막 들어온 그림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건물의 외벽 일부가 떨어져 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크게 진동을 느꼈다는 시민들의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서울에서도 지금 방송국에서도 저도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동료 기자들과 직원들이 진동을 느낄 정도로 사실 그 지난번 경주 지진이 5.8이었거든요. 5.8인데 경주 지진보다는 일단 규모는 0.3 정도가 약한 지진이지만 지금 화면에서 잠깐 들어오는 걸 보면 저 건물은 건물 외벽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좀 전에 시계가 흔들리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5.4 지진만 하더라도 지금 서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진동을 느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경주 지진이 5.8이었으니까 경주 지진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조금 약하고 경주하고 포항하고는 사실은 아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그러면 지진대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참고사항으로 기상청 자료를 보면은 자연 지진, 뭐 인위적인 지진이 아니라 자연 지진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아직 자세한 상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과연 경주 지진의 여진일 수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기상청이 지금 검토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연 지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시 29분 31초에 규모 5.4의 지진이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진앙지 발생 깊이는 9km고요. 최대 그 진도는 경북에서 가장 큰 진동을 느꼈고 그 다음으로는 강원과 경남, 대구와 부산, 울산과 충북 등 그리고 전북에서는 조금 약한 지진. 경북에서는 어느 정도냐면은 모든 사람이 느끼고 일부 무거운 기구가 움직이며 벽에 석회가 지금 그림 보시다시피 떨어지기도 하는 그 정도.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화면이 현재 지진이 일어난 포항 앞바다 저희 포항방송국 카메라가 지금 잡고 있는 바로 이 시각 현재 포항 앞바다의 사진인데요. 지금은 뭐 바다는 잔잔한 상태입니다만은 조금 전만 해도 큰 진동이 감지됐었다. 이제 그런 얘기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지 취재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이 시각 상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인가요? 김준호 기자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대구에 김준호 기자 나오십시오. 네, 대구입니다. 네, 포항 그 지진 진앙지랑 아주 가까운 곳인데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네, 오늘 오후 2시 29분쯤 이제 경북 포항시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약 10초 정도 이어졌고요. 대구, 경북 전역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집안이 움직이면서 건물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저는 그 지진 발생 당시에 3층 사무실에 있었는데 KBS 건물 전체가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뭐 이렇게 액자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그런 상황은 없었지만 건물 전체가 크게 흔들렸고요. 그 당시에 누구라도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에 지진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그 규모 5.1에서 5.8의 지진으로 그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발생한 지진도 규모 5.4로 지난해 지진과 규모가 비슷해서 좀 피해 발생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자세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네, 김준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들어오질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접수된 피해 상황은 건물의 일부
의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액자가 떨어지고 이런 사소한 피해 상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인명 피해라든가 또는 뭐 건물이 무너졌다든가 그런 상황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 지진 때 규모가 5.5였기 때문에 5.8이었고 지금 이번에 지진은 5.4였기 때문에 이렇다 할 큰 피해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사소한 건물 외벽 떨어진다든가 또는 그런 정도의 피해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BS 과학재난센터를 연결해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기상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영 기자 나오십시오. 네, 이충영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오후 2시 29분쯤이었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으로 6km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6.10도, 동경 129.37도입니다. 기상청은 이동 속도가 빠른 지진파, P파만을 이용해 자동적으로 추정한 정보라면서 앞으로 여진 등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5.4인데요. 지난해 규모 5.8의 경주 지진과 비교하면 조금 약한 규모 수준입니다. 오늘 지진으로 진앙 지역에 가까운 경북과 경남, 강원 지역은 물론이고 전북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진동이 감지되고 도심 곳곳에서 건물의 흔들림이 느껴졌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진동 때문에 급히 대피하기로 했습니다. 지진의 진동은 경북, 경남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고 약한 진동은 전국에서 감지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1978년 100여 채의 건물이 무너지고 2명의 부상자가 났던 홍성 지진 때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지진의 진동은 현재는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부터는 주변의 응급 상황을 대비해야 됩니다. 주변에 혹시 다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건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벽이나 바닥에 금이 간 경우에는 가스배관이나 수도관 등이 부서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스와 전기, 수도 등의 공급을 차단하고 대피해야 합니다. 가스관의 이상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라이터를 켜거나 가스레인지를 작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한 지진이 발생한 뒤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가운데 화재, 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도로에서도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가급적 다리나 고가도로, 터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통화량이 폭주해서 재난과 관련된 긴급한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통화 이외에는 전화 사용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재난당국의 지시와 통제에 믿음을 갖고 따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6.10도, 동경 129.37도입니다. 기상청은 이동 속도가 빠른 지진파 P파만을 이용해 자동적으로 추정한 정보라면서 앞으로 여진 등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5.4인데요. 지난 2010년 지난해 규모 5.8 경주 지진과 다소 조금 약한 규모입니다. 지진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네, 이충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29분의 규모 5.4의 강진, 본진이 있었고 32분, 그로부터 약 3분 뒤에 규모 3.6의 여진이 다시 또 있었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진 앞에 사전 지진도 2.6의 규모 2.6의 지진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큰 규모만 해도 약 3차례 지진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 더 작은 지진도 감지됐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느꼈고 또 일부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뭐 인명피해라든가 본격적인 큰 피해는 아직은 없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민들, 특히 그 지역 일대 사는 주민들의 안전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상청 발표와 또 방송사의 안전 대피 요령을 잘 숙지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정호 기자,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지금까지 이제 큰 지진만 지금 3차례가 지금 감지된 거고 4차례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 상황하고 또 지금까지 피해 규모 또 앞으로 예상되는 것
또 주민들 대피 요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전 지도 지침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죠. 먼저 그 본진 가장 큰 본진이 2시 29분에 있었고요. 이게 그 규모 5.4입니다. 5.4고 그 앞서서 전진이 2개가 있었는데요. 전진이 2개. 전진이 14시 22분에 2시 22분에 2.2 규모의 지진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1분 사이에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22분 44초대에 2.6 규모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22분대 두 차례 있었어요. 그렇죠. 22분대 두 차례가 있고 본진이 29분에 있었으니까 7분. 약 7분 뒤에 지금 본진이 왔고요. 그리고 지금 한 차례 더 있었던 게 32분이거든요. 30분이니까 3분 뒤죠. 본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3분이 지나서 규모 3.6의 여진이 지금 일어났고요. 지금 지도를 보면은 그 진앙 지진 발생지가 바다와 인접합니다.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수원 고리 원전은 이상이 없다. 지진 피해가 없다.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고 있고요. 우리 원전은 원래 지진 6 이상, 6.5 이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죠. 지진 7 아마 규모 6.5나 7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내진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지난해 경주 지진 때도 전혀 뭐 이상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일단 그 원전을 정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한수원에서 과연 지금 이번 5.4 규모 안전은 하지만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할지 여부는 지금 아마 검토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일단 이 4차례의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지진 감동을 느꼈다. 왜냐하면 지금 포항에서 일어났지만 서울 광화문에서도 상당한 그 진동을 느꼈다. 그리고 지금 부산과 울산 등지 경남과 경북에서 상당한 그 규모 진동을 느끼면서 일부 주민들이 고청에서 그 지상으로 대피를 하는 그런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뭐 인명 피해는 아직 뭐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지금 지진을 감지하면서 일부 불안할 수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피 요령에 맞게 대피한다면은 아무 사고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포항 시민이 전화로 막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연결해서 지진 당시 일어났던 상황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 시민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나와주십시오. 여기는 포항시 양학동입니다. 포항시 양학동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차정민입니다. 네, 차 선생님. 그러면 이제 2시 20분 정도부터 지진이 여러 차례 흔들린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당시 느끼셨을 때 어땠습니까? 당시 제가 그 안방에서 그냥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경주 지진보다 그 엄청 큰 흔들림이 있었어요. 뭐 위에 뭐 물건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제가 너무 당하면 아버지 그냥 나왔었는데 지금 나와보니까 뭐 사람들이 막 울고 하면서 다 나왔거든요. 제가 밖으로 그랬군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기상청 파악은 이제 4차례 지진이 있었던 곳에 있는데 가장 큰 지진 때 이제 느끼셨겠죠. 그러니까 29분에 규모 5.4 지진 때요. 그 이후에 다시 3분 뒤에도 지금 여진이 있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때까지도 또 확인이 좀 느끼셨습니까? 뭐 경황이 없어가지고 못 느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계속 대피했었고 아무래도 여러 번에 지금 제가 제대로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뒤에 지진을 잘 못 느꼈습니다. 댁에 계실 때 이제 큰 흔들림이 있어서 집 밖으로 나오셨다고 그랬는데 일반 다른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다른 주민들은 흔들림이 있자마자 바로 나왔었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바로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 대부분 이제 여기저기서 막 알림이 울리고 그랬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셨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전화하시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전화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밖에 있습니다. 밖에서 전화를 하시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지나간 지가 벌써 한 30분 정도 됐는데 어느 정도 좀 안정이 좀 됐는지요? 뭐 아직은 나와 있는 사람은 많은데 그래도 지금 당시보다는 조금 많이 안정된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진이 났었을 상황
그때 당시 어떻게 느끼셨고 어떻게 또 집 밖으로 나오셨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일단 한가는 제가 지금 오늘 일정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있었는데, 네. 근데 갑자기 오늘 큰 지진이 났었고, 네. 일단 당시 기억 때문에 대피를 했었는데, 네. 나오자마자 바로 알림이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옷도 뭐 입고 나왔는데, 네. 예, 좀 무서웠습니다. 네. 많이 좀 불안하셨고, 그런 네. 거를 일반 시민들도 같이 많이 좀 느끼고 그러셨군요. 네, 우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은 좀 안정을 좀 찾으셨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집 안으로 좀 들어가시기에 좀 불안한 심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좀 그렇습니다. 언제 또 여진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좀 지진 후저였으면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좀 다시 나니까 조금 다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진이 났을 때 흔들리는 네. 정도, 느끼시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경주 지진보다는 엄청 셌고요. 진앙지 네. 아무래도 포항시 북구니까요. 네네. 네, 집안에 가구가 넘어졌고, 제가 신발 서랍장을 열어봤는데 그쪽도 다 넘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경주 지진 때는 이제 포항은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포항 바로 옆에서 느끼셨기 때문에 훨씬 더 아무래도 크게 느끼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진앙지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전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계속해서 저희 또 방송 또 기상청의 대표 요령 숙지하시면서 좀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서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취재 기자와 이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 쭉 정리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요령 좀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호 기자. 네. 지금까지 이제 들어온 상황을 보게 되면 지진은 오늘만 그러니까 사실은 4차례 전진이 2차례 있었고 네. 본진이 있었고 또 여진이 한 차례 있었고 예, 예. 꽤 큰 규모의 지진이었고 네. 이 정도면은 지난해 경주 지진보다 경주가 약하지만, 네. 5.8이었고 이제 네. 5.4였고 규모가 네. 약간 약하긴 하지만은 못지않게 나름대로 강도가 센 그렇죠. 것이었어요. 포항 주민들은 훨씬 더 크게 느꼈을 수 있죠. 그렇겠죠. 포항에서 발생이. 네, 방금 이제 포항 시민하고도 네. 전화 연결했습니다만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낀 공포감 같은 것은 상당했겠어요. 네네. 네. 지금 일단 속보를 보면은요. 네. 한수원에서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네. 고리 원전 운영에는 전혀 네. 이상이 없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 그래서 지진을 정리하면 지금 현재 이제 여진이 끝난 지 이제 지금 3시 2, 3분이니까 30분이 지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큰 여진은 아직 3.6 이후로 네. 큰 여진은 보고되지 않고 있고요. 예. 이제 본진이 제일 큰 지진이 29분. 네. 29분에 규모 5.4, 네. 5.4의 본진이 있었고 그 앞서서 그 7분 전에 22분 때 그 전진이 2차례 있었고 그렇군요. 지금 이제 현장에서 좀 곳곳에서 계속해서 피해 사진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건물 외벽이 많이 떨어져서 거리에 아마 차가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화면은 아마 대학 건물 기숙사 같은 모습인데요. 막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한동대학교에 지금 학생들이 모두 운동장으로 대피를 해 있고 또 마침 학생 한 분이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는 소식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대학교에 최주현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네. 지금 그 지진이 일어난 지 이제 한 30분 정도고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지금 학생들이 대피해 있다는 얘기 막 들어왔는데 어떤 상황이고 당신 느꼈던 건 어떤 상황인지 자, 차분히 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네, 제가 좀 많이 놀란 상황이라서 조리 있게 말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당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 심한 지진이 10초 이상 지속되는 것을 느끼고 잠시 식사 밑으로 대피해 있다가 운동장으로 나왔고요. 당시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을 대피하는 상황이었고요. 건물의 외벽은 많이 무너져 있었고 또 채플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이 다 깨져서 다친 학생도 있었고요.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생활관 즉 기숙사 안에서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학생도 있어서 119가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좀 최주현 씨는 이제
저 교직원입니까? 아니면 학생입니까? 저는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당시에 그러면 이제 건물 안에서 수업 중이었는가요? 어떻게 했는가요? 지진이 일어났을 저는 당시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네. 이제 지진이 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처음 느끼셨습니까? 지진이 있을 때 처음에는 여진이 있었고 저희 네. 친구만 4명의 친구 중 1명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경도의 지진이어서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밥을 먹고 있다가 식당 전체가 흔들리고 연기가 나고 많이 흔들리는 것 보고 깜짝 놀라서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때 그렇게 많이 크게 흔들릴 때 지진인지는 직감을 했습니까? 네, 저희는 저번에도 한번 지진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날 수 있었다고는 생각을 했었으나 이렇게 큰 지진은 처음이라서 정말 많이 당황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크게 그러면 대단히 불안했을 텐데 그 이후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저기 탁자 밑으로 대피를 했다고 그랬고 그 이후에 네네. 건물 밖으로는 어떻게 그럼 대피를 했습니까? 다행히 저는 1층에 있어서 네. 바로 그 발코니가 있는 1층이어서 식당 아주머니들께서 발코니를 열어주셔서 바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학생들은 많이들 저 운동장으로들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은 학생들 나와 있고 네. 지금 현재 저도 정확하진 않으나 생활관 엘리베이터에 당시 갇혀 있던 학생도 있다고 들어서 119가 오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최주현 씨가 보기에 조금 전에 그 학교 건물도 의벽 일부가 많이 떨어져 있다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주현 씨가 본 피해 상황 같은 게 있으면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먼저 눈으로 보이는 피해 상황은 이제 도서관과 강의동의 외벽이 떨어져서 안에 콘크리트가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학생회관 또한 내벽이 떨어져 있어서 그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많이 놀란 상황이고 네. 또한 채플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이 다 깨졌다고 이거는 근데 제가 들은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주현 씨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계속해서 좀 안전하게 대처를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박정호 기자. 네. 그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최주현 학생이랑 네.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당시 네. 상황을 좀 들어봤는데, 네.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진이 났을 때 최주현 학생도 식당에 있다가 건물이 흔들리자 급히 식탁 밑으로 몸을 숨겼다고 했는데 이럴 때 대처 요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진이 날 경우에 우리는 뭐 지진이 자주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이 불안하고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해야 사고를 줄이고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주현 학생처럼 실내에 있을 경우에는 일단 식당이랑 왜냐하면 위에서 뭔가 낙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식탁이라든지 이런 지붕이 있는 곳 아래로 대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와 가스가 켜져 있을 경우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차단을 하고요. 차단을 하고 그럼 지금이라도 포항일 때 또 그쪽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전기가스를 빨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 출입문을 개방하고 그다음에 진동이 멈춘 뒤에는 뭐 여진이 있을 수 있지만 여진이 멈추고 난 다음에는 빨리 운동장이나 이런 개방된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외에 있을 경우 실외라 하더라도 위에서 물건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방을 책가방으로 이렇게 머리를 보호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를 하시고요. 그리고 건물 근처나 보면은 벽돌이나 유리창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에서 조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 공원이나 그래서 넓은 쪽 그 개방된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공공장소에서는 아무래도 안내자들이 이제 안내를 할 거니까 차분하게 대피하고 엘리베이터 같은 것보다는 계단을 이용하시고 또 화재가 발생 시에는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몸을 숙이는 것 이런 것 등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속보가 지금 방송 나가는 중에도 자막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경남 전역에서 긴급 지진 정보 발생 일시 2017년 11월 15일 14시 29분 31초 규모 5.4 계기진도 최대 진도 6 경북 4 강원 경남 대구 부산 울산 충북 수리 전북 발생 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발생 기피구 KM 자연 지진으로 분석됨 여진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여진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에서도 주의 바랍니다. 지금 제보를 하고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가장 또 궁금한 것이 바로 그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경상남도 해안을 따라서 쭉 지금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것이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 박정우 기자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규모 6.5 이상, 7 이상까지도 안전하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현재 그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경주 지진 때도 큰 저희들이 아주 그 우려를 많이 했던 게 이곳이 또 문화재가 많이 몰려 있는 곳인데 문화재는 현재까지는 첨성대라든가 석굴암 같은 또는 불국사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그리고 되지 않는다. 내일 수능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방금 속보를 발표했는데 내일 수능은 포항 등 포항 이번에 지금 지진이 발생한 포항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지금 교육부에서 그렇군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밑에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수험생들 동요하지 말아야 될 것이 포항 바로 지진이 일어난 포항 지역에서도 예정대로 수능 시험은 실시한다. 네. 그리고 한수원은 원전 운영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 아무런 차질이 없다. 네, 그런 지금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진은 큰 규모로 일어났습니다만은 특히 또 여러 가지 피해 규모 지금 화면에도 여러 군차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또 유배기 많이 떨어지고 또 도로에도 많은 낙하물들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지금 큰 피해는 아직까지는 신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고는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저 정도 상황이면은 사실 좀 더 큰 피해가 있을 걸로 사실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후에 벌어질 피해, 혹시나 건물의 강도가 약해져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좀 더 여진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아직은 부분들은 이번 지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지 취재 기자들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서 이 시각 새로 들어온 상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김준호 기자 나오십시오. 네, 대구입니다. 네, 새로 들어온 소식이 좀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약 10초간 이어졌으며 대구 경북 전역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집안이 움직이면서 건물이 흔들릴 정도였는데요. 약 3분쯤 뒤인 오후 2시 32분에는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점에서 규모 3.6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그 지진 발생 당시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KBS 건물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무실이 3층인데 건물 전체가 흔들려 지진임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앙지와 다소 거리가 있어서인지 사무실 벽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규모 5.1에서 5.4의 지진으로 대마도, 대전, 인천 지진파, 감지 주의. 받았는데요. 이번 지진도 지난해 지진과 비슷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그 피해 규모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 진앙지와 인접해 있는 포항시 북구 양학동 아파트에서는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포항에선 곳곳에서 액자가 떨어지거나 책이 쏟아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포항시와 소방당국은 자세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네, 김준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상청에서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오늘 지진에 관련된 사항을 자세하게 지금 브리핑을 해왔는데요. 지진이 지금까지 7차례가 난 것으로 다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우 기자랑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박 기자.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이 지진이 지금까지 7차례가 오늘 난 것으로 지금 돼 있군요. 예. 네. 가장 큰 지진이 5.4 지진이었는데요. 2시 29분이요. 29분에. 이 가장 큰 지진 앞서서 규모 2.2의 지진이 한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5.4 지진 이후에 5차례의 지진이 잠시 전인 3시까지 이어졌던 걸로. 3시까지 계속 지금도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가장 큰 여진이 그러니까 5.4 이후에 3.6의 지진이 하나 있었고요. 네, 32분이죠. 네, 32분. 그 이후에도 46분에 2.5의 지진이 있었고요. 2.5. 그다음에 52분에 2.4. 그리고 56분에 2.8. 다시 규모가 올라갔습니다. 살짝 올라갔네요. 네, 살짝 올라갔고요. 그리고 3시에 2.9의 또 여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차례 지금 현재 일단 규모가 있는 지진이 7차례가 지금 있는 걸로 기상청에서 지금 밝혀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초기에 혼선이 좀 있었는데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전진이 한 차례 있었고요. 2.2 규모. 물론 지금 본진이 어느 것이 본진인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5.4가 가장 큰 게 지진이고 29분에 있었고 그 지진 앞서서 한 차례 있었고요. 그 이후에 5차례 지진이 3.6에서부터 2.9까지 5차례 여진이 특징이 3.6에서 규모가 내려가다가 다시 2.9까지 올라가는 2.8, 2.9로 살짝 올라갔군요. 이것이 2시 56분과 3시에 일어난 걸로. 방금 들으셨습니다만 오늘 지진은 모두 7차례가 일어난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시 29분에 규모 5.4의 지진이 있었고 그 앞서 한 차례 2.2 내지 2.6의 전진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5차례 조금 전인 3시까지 여진이 계속됐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원자력 발전소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확인이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국민들의 불안 해소 차원에서 또 하나 과연 이것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 많은 궁금한 질문들이 계속 저희 방송국으로도 전화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요. 이 상황 다시 한번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기자 나와주십시오. 예, 김병용입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좀 발표된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지진이 발생한 포항 지역에 가장 가까운 원전이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인데요. 한수원 측이 조금 전에 오늘 낮에 발생한 포항 북구 북쪽 지역의 지진과 관련해서 전국의 모든 원전은 이 시각 현재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 운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월성 원전이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발전 정지나 출력 감소 없이 정상 운전 중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월성 1 발전소에서는 이 지진 발생 직후에 지진을 감지했다는 지진 경보가 발생한 상태인데 이 지진 경보는 이상이 있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에서도 지진을 감지했다는 이런 표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각 현재 설비를 점검 중이고요. 한수원은 현재까지 설비 고장이나 방사선 누출 여부는 없지만 현재 정밀 분석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즉시 후속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16기인데요. 8기의 원전은 계획 예방 정비 등으로 운전 정지 상태입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한 진앙지별로 거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성 원전이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40여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고요. 다음이 고리 원전으로 88km, 울진은 1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영광 원전은 270여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항 북구 지역의 지진과 관련해서 한수원 측은 현재까지 전국의 모든 원전은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 운전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네, 김병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또 원자력 부수물들 방패장도 아무 이상이 없다. 지금 그런 확인을 김병용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진에 대해서 좀 더 분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자세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진 전문가시죠.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의 홍태경 교수가 지금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지진이 나서 또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또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오늘 지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번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경주 작년에서 발생했던 지진으로부터 북동 방향으로 발생한 지진인데요. 네. 작년에 경주 지진이 규모 5.8로서 당시에 이 북동 방향과 남서 방향으로 많은 응력이 쌓였다는 것을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여진이 지금까지 발생해 왔습니다. 여진이 지금은 이제 잠잠해진 상태인데 하지만 당시에 많은 응력이 그 경주 지진으로부터 북동 방향, 남서 방향으로 쌓였는데 이번 지진이 바로 그 북동 방향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요. 이번 지진은 규모 5.4고 깊이가 9km 정도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발생한 지진 가운데서는 굉장히 큰 지진 가운데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주 지진은 당시에 발생했을 때 최대 진도가 진도 7 혹은 8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번 규모 5.4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진도가 6 혹은 7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앞선 경주 지진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을지 모르지만 발생 깊이가 경주 지진은 11km였는데 이번 지진은 규모가 9km로서 비교적 더 얕기 때문에 지표에는 경주 지진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어떤 그 지진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 가옥이라든가 건축물에 큰 피해를 동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규모 5.4에 해당하는 지진이 과거에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이 지진에 의해서 유발된 응력이 쌓여서 또 다른 응력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여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 됩니다. 네, 홍 교수님,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난해 그 경주 지진은 진앙지 깊이가 약 11km, 오늘은 약 9km라고 해서 지표에 더 가까운데 이러면 그 저희들이 느끼는 어떤 그 진동이라든가 또는 느끼는 그 크기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표에서 느끼는 지진동은 지진 규모에 따라서 커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지진 규모뿐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네. 바로 발생 깊이가 되는데요. 네.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하 11km에서 발생을 했고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하 9km로 지금 1차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록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지표와 훨씬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에너지가 많이 감소되지 않은 상태로 지표에 도달하게 되고 네. 지표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피해도 좀 더 경주 지진 때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현재 상황에서는 경주 지진과 유사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경주 지진은 규모 5.8이고 이번 지진은 규모 5.4로서 산술적으로 따지자면은 이게 4배 가량 작은 지진이 됩니다. 이 0.2씩 차이가 날 때마다 에너지는 2배씩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0.4가 차이가 나게 되면 2 곱하기 2에서 4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지진은 작년 지진에 비해서 4배 작은 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다만 발생 깊이가 훨씬 낮기 때문에 지표에는 거기에 준하는 에너지가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규모는 작지만 지표에 가깝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비슷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자, 교수님,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막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3.6 규모의 여진이 또 막 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아직도 지진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경주 지진의 여진이 1년 이상 끌면서 여진이 발생을 해왔거든요. 네네. 이번 포항 지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지진의 여파로 발생할 여진은 1년여간 갈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려되는 측면은요. 이 경주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북동 방향과 남서 방향으로 이 응력이 증가했다고 그랬고 그 여파로 이번 지진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이번 지진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북동 방향과 남서 방향으로 응력이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경주와 포항 사이 지역은 응력에 응력이 더해져서 응력이 굉장히 높아진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진이 발생을 한다면 이 포항과 경주 사이 지역에 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 포항과 경주 사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보다 더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를 해야 된다면 주로 어떤 점을 눈여겨보고 어떻게 또 막상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일단은 지금 포항시의 그 진앙지 주변에 계신 분들은요, 빨리 대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이 지진으로 아직까지 다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기 때문에요. 네. 이 밖에 공터로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건물 밖으로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이라면은 네. 이 출입문을 개방해 놓고 창문을 개방해 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진동에 의해서 건물이 뒤틀리게 되면은 출입문이 열리지 않게 돼서 결국 못 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문을 개방해 놓으신 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화기, 가스 같은 경우를 만지지 마시고 화기를 쓰시고 계시면